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모닝 체크인을 통해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소식들을 한 판에 중요한 것들만 쏙쏙 모아봤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게 될 텐데요. 자,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최고치 계속 찍고 있다가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의 문제는 바로 금리. 그리고 그 금리 때문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면서 왼쪽 끝에 있는 다우지수가 1%나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중요한 내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4.5를 넘어 4.6까지 넘어가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은 과연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조금은 얼어붙는 그런 모습들이 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몸집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축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대형 M&A 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밑에 4가지 파란색 줄친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3가지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뒤에 있는 허브스팟 같은 경우에는 인수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흐름을 통해서 최근에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내 관련된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도 굉장히 다양하게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업과 관련해서 어제 좀 약간 좀 타격이 좀 있었던 삼성전자 추가적으로 좀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동의 오일머니의 방향성,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할 웹툰,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내용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소식들까지 다양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포트들도 좀 포함을 해봤는데요. 자,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올렸다라는 부분들 근거 알아보고요. 포스코홀딩스 부진하죠? 언제쯤 나아질까요? 조금 더 전망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게임주, 요즘 중국에서 괜찮죠? 펄어비스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2년물과 5년물 이 국채 경매가 있었었는데 여기에서도 입찰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까지 7년물까지 국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시장에서는 국채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 걱정으로 바뀌었고 그게 공포지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날 다우지수는 1% 이상 밀려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연준의 베이지북 얘기 때문에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 역시 41%에서 54%까지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까지 나와줬었는데요. 밑에 있는 헤드라인으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화면이 나갔다시피 미국의 재무부의 국채 경매가 이 저조한 수요 속에서 흥행에 실패를 했고 국채 시장이 다시 한번 휘둘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준물인 10년물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4.6%를 다시 돌파했고요. 그 충격으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국채 경매는 수요가 저조했는데 CNBC하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5년 만기 국채 700억 달러어치 그리고 7년물 국채 440억 달러어치를 발행했지만 투자자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남은 사지 않은 국채를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매수를 다 해버렸다. 결국에는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되겠고요. 여파로 인해서 7년물이 4.656%까지 치달게 되면서 이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해버렸고요. 결국에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 지수가 7.28% 급등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이런 지수에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반부터 좀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미국의 연준의 베이지북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경기는 어느 정도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미묘한 온도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보고서는 6월 11일에서 12일 예정되어 있는 6월 FOMC를 앞두고 나온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입니다. 5월 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의 여는 담당 지역 중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또는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소매 지출은 변화가 없거나 지역에 따라 약간 올랐고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지출이 약화됐고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출 쪽에서는 빡빡한 대출 조건 그리고 높은 금리 탓 때문에 대출의 증가는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요. 주택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베이지북에서는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전망 자체가 somewhat more pessimistic, 그러니까 좀 더 비관적으로 변했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는 이제 직전 베이지북 4월 때에는 cautiously optimistic, 그러니까 신중히 낙관적이다. 여기에서 조금은 온도차가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하방 위험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의 석유업체 코노코필립스입니다. 마라톤 오일을 인수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29일입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마라톤 오일 주식을 자사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환 조건에 따라서 이런 인수 가격은 부채 54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225억 달러, 약 31조 원의 가격으로 마라톤 오일을 인수를 합니다. 라이언 랜스 코노코필립스 최고 경영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이번 합병은 우리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다양하게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무 체계에도 부합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코노코필립스의 움직임은 단순히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 지난해 10월에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죠. 엑선 모빌이 쉐일 업체 기업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약 82조 원에 인수한 바 있고요. 그 뒤에 쉐브론 역시 가이아나 해저 광구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헤스를 73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서 해서웨이 역시 투자를 했던 회사 중에서 유명한 게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되겠는데요. 이 회사도 셰일 업체를 120억 달러, 약 16조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기업들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파란 줄 4개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아베크롬비, 세일즈포스, 아메리칸 항공 세 가지 묶어서 실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아베크롬비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오고 있죠. 무려 24% 수직 상승을 보여줬죠. 거의 190달러까지도 장중에 찍었다가 살짝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시간 외에는 한 0.7% 살짝 밀립니다. 자,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7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의류업체, 그러니까 소매업과 관련해서 소비가 괜찮게 나왔다라는 것을 암시했었던 에버크롬비 앤 프리치 느낌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세일즈포스가 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은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봤던 것은 2분기 전망과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요. 2분기 전망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에 급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장중에는 0.6% 상승을 하면서 양봉을 보여줬지만 시간 외에서는 17%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271달러에서 224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 아메리칸 항공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LCC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망이 안 좋았다라는 점에 크게 실망을 합니다. 자, 장중에 무려 13% 급락을 하게 되면서 주당 11.62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우선 EPS 전망치를 1.15에서 1.45달러에서 1달러에서 1.15달러로 더 내려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조정 영업이익의 전망치 역시 1%나 낮추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아메리칸 항공의 전망력을 끌어내렸다라는 점이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자, 이날 이 시간 이후에는 0.3% 추가적으로 더 밀리게 되면서 그래도 11달러 중반을 지켜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브스팟 보겠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해서는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과 연결을 좀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알파벳에서 허브스팟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한 2, 3일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날만 반짝했던 게 아니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1.5% 상승을 하게 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이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의 이런 마케팅 사업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또 클라우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 포인트를 맞출 것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는 좋게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들 좀 잡아봤었는데요. 미국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